안녕하세요. 작은 출판사의 책을 소개하는 편지다방입니다.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 읽을 책은 김채리 작가의 영영입니다. 와, 이 와는 약간 서로 이제 맞추는 건가요? 제가 이완해요? 아, 웃겨. 아, 김채리 작가님, 바로 질문해도 되나요? 아니, 저는 이거를 영영이라고 읽는 건지, 네. 오오라고 읽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네네. 혹시 이 제목에 뜻이 있는지, 이게 숫자로 영영인 거죠? 네, 숫자로 영영이고요. 네. 2020년에 쓴 글을 모은 책이어서 2020이잖아요. 그래서 0 두 개를 가져온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쓴 글 중에 제목이 영영인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영영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글은 실지를 않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영영이란 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영영이란 글이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모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중에 그 코를 형상화해서 오오라고 읽는 애니메이션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오오가 아, 맞는지는 네, 기억 안 나는데 네. 아무튼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이 같은 제목 같은 느낌이 드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음, 그래서 더 궁금했어요. 그거는 코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니까 알겠는데 이게 여기서 나온 그거구나. 근데 그래서 영영이 없어서 영영이 혹시 그 영원하다 약간 그런 음, 느낌의 그걸 따온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네, 살짝 더 해주시면 이 네. 책이 어떤 책이라고 이 책을 모르는 분들이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책이 0이니까 이응이 두 개 있는 느낌이잖아요, 표지가. 네, 그 제목이. 네. 근데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한창 그 우울증에 걸리고 병원에 다니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던 그 초기에 썼던 글들을 모은 거라서 우울에서 이응이를 가져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영영이 제목이 됐던 기억이 나네요. 네. 어, 그래,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밤에 좀 잠을 못 자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 글을 쓰면서 이렇게 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썼던 글을 1년치 글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고 사실 좀 저는 읽으면은 내가 이랬구나 하면서 뭔가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부끄럽기도 하거든요. 네. 너무 깊은 얘기를 담은 것 같아서. 음, 근데 또 제가 그때 한창 그 읽었던 뭐 책이나 그런 노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우울한 거였어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하는 게 더 위로가 됐거든요. 음, 그래서 또 어쩌면 나 같은 사람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용기를 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음. 네. 근데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가끔 막 힘내, 막 잘 될 거야 이런 말이 더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음, 그냥 다 같이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너무 쎄한가요? 네. 다 같이 그냥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음, 뭔가 더 그냥 위로가 되고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지 약간 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네 그런 게 잘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전 좀 특이했던 게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모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시간까지 넣은 건 좀 독특하다고 느꼈거든요. 다른 음, 책에서도 사실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모아서 만든 책들을 몇 번 봤는데 시간은 못 봤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여기 이제 새벽에 쓴 것도 많고 막 아침이 이제 막 해가 밝아올 때쯤에 쓴 글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 시간도 이렇게 명시를 하신 게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이 글을 쓸 때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책에서는 음,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실패했는데, 어, 그래서 좀 이제 내 수면 시간이 괜찮아지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쵸. 이게 뭔가 이유가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시간을 넣긴 했는데, 이건 이제 2021년, 22년, 3년 이렇게 넘어가야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책 쓸 때도 사실 좀 고민했던 건데 저는 막 아예 계절을 바꿔가면서까지 이 글 순서를 바꾸진 않았지만 시간 순은 아니에요. 왜냐면 시간 순으로 처음에 배치했을 때 제가 너무 직선형이 아닌 거예요. 나의 어떤 이런 성장이나 네. 이런 발전이. 근데 그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책이라는 게 완결이 된 아이템이다 보니까 읽는 사람을 고려했을 때는 이게 조금 어떤 배치를 살짝 바꿔서라도 이렇게 한 호흡으로 읽힐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채연님은 이제 채희 작가님은 그냥 시간순으로 실으셔서 네. 이 좋아지는 게 어느 순간 좀 정체기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네. 어느 순간에는 약간 후진하는 것처럼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좀 반걸음 정도 나아지는 것 같고 약간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거든요. 내가 이 책을 낼 때 사실 좀 나아졌다라는 걸 좀 피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시간순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거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내가 그냥 이 시간을 거짓없이 그냥 담겠다? 네. 그래서 그런데 방금 그 말씀을 해주셔서 뭔가 내가 잘 읽은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살짝 네, 나아지는 걸 했고요.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에서 또 이어지자면 약간 차기작 계획이 있으신지 네. 이 책이 지금 파랑 출판사에서 계속 나오는 책들이랑 조금 다른 결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혼자 오롯이 작업하신 거기도 하고 네. 바깥에 보면은 전혀 이 어떤 책에 대한 설명이 없기도 하고 책땡이나 이런 데도 책 제목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작가명도 없더라고요. 작가 소개도 없더라고요. 네. 안에 보니까. 그래서 되게 뭐라 그럴까 약간 호기심이 자꾸 들게 하는 책의 형태여서 네. 파랑에서 내는 다른 책들도 그렇지만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 바깥에 있는 거 그 표지를 좀 설명을 하자면 약간 회색 빛이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들도 좀 궁금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앞에 표지는 제가 그 목탄으로 스케치북에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넣은 건데 그래서 약간 노이즈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때 한창 그 증상이 심할 때는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머릿속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게 있고 앞표지는 그 뒷표지는 이 제목이 영영이라서 영을 계속 그려봤어요. 근데 아무리 계속 그려도 영의 모습이 달라지니까 뭔가 한 가지로 나를 정형할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네,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책 등은요? 책 등은 이걸 스케치북에다가 한 거였는데 그래서 그 스케치북의 그 모습을 그대로 넣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스프링 제본처럼 되어 있는 그 네. 스케치북의 사진을 그대로 넣은 거예요. 네. 근데 노이즈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좋은데요, 이 표지가? 네. 그렇군요. 항상 궁금했어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네. 궁금했는데 알게 돼서 지금 약간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네. 아니 궁금했다기보다는 좋았던 게 저는 사실 아까 부끄러운 기분이 들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살짝 다른 부끄러움을 생각한 것 같다라는 잠깐 생각을 했지만 네. 그 11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훗날 이 글을 다시 보았을 때 부끄러운 기분만이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네. 저는 이 문장이 이 책 통틀어서 가장 사랑스러운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 앞에 배치를 했구나. 왜냐면 전 이 글에서 약간 거의 정복됐거든요. 이 작가한테 마음을 뺏겼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 말 한 문장에. 네. 그러고서 이제 다음 글들이 주는 어떤 그 무력감이나 우울함이나 이런 게 좀 더 저는 그 솔직함? 내가 이제 잘 보이려고 하는 거를 좀 덜어낸 그 진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졌는데 아까 부끄러움은 정말 부끄러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쑥스러움으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약간 잘못 내가 다른 걸 생각했다 라는 생각을 살짝 했는데 지금도 다시 읽으시는지가 궁금했어요. 이 책을 가끔 펼칠 때가 있는지. 가끔 펼칠 때가 있는데 어쩔 때는 그래도 좀 괜찮게 썼네 라고 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와 이런 걸 썼다고? 근데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하나만 소개해 줄 수 있다면 어떤 글 소개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근데 저는 엄청 짧게 쓰는 그게 있는데 네. 일단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엄마 나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라고 쓴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이 책을 읽고 엄청 많이 울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너무, 거예요. 근데 너무 100%잖아요. 사실 그건 어머니 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때는 근데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 하루하루를 엄청 버티면서 살았어가지고 이러다가 언젠가 그냥 죽어버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썼는데 진짜 불효녀였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하나는 그 비에 젖는 건 순식간이었지만 마르는 데는 한참이 걸렸다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글을 이제 제가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네. 이제 배치를 해놨었는데 어떤 분이 그걸 읽고 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네. 그 글도 너무 좋았어요. 제목까지 기억하는 게 뭔가 너무 짧은데 확 힘있는 문장이어서 그것도 좀 꽂혀가지고 네,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네. 내가 이 작가의 이런 어떤 우울감을 100%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이 비슷한 결을 내가 분명 어디선가 느껴본 것 같다라는 문장들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데 인덱스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어떤 정보서적이나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시집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좀 두꺼운 시집? 인덱스를 하면서 읽어본 적은 없어서 저도 좀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 질문을 지금 종이에다가 적어서 여기서 한두 개만 대답을 해보려고요. 지금 한 5개, 6개 정도 있는데 네네네. 일단은 이 친구가 절 부르고 있어서 네. 뽑아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제목이 많은데 이 제목이 글에는 안 들어갈 때가 많아. 제목 짓는 방법. 근데 사실 저는 지금은 글 쓸 때 글을 다 쓰고 나서 제목을 짓는데 그때는 제목이랑 사진을 놓고 거기서 오는 영감으로 글을 썼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때의 기분이나 감정으로 제목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글을 썼기 때문에 제목을 짓는 방법은 그냥 썼다라고밖에 대답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그때 제가 그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어가지고 영어로 메일을 쓰거나 뭐 외국인이랑 영어로 통화한다거나 이런 일이 많아서 약간 영어적 사고를 하고 있었어요. 네. 영어적 사고. 영어적 사고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네.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서 영어로 제목을 썼던 것도 있고 네, 가사라고 생각을 해서 노래 제목을 짓듯이 제목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제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질문? 네, 하나만. 글 하나만 소개할 수 있다면 어떤 글? 그거 아까 했으니까 다른 네. 해볼까요? 책 바깥면에 들어간 이미지 이것도 했네요. 너무 겹치네요. 제가 다 해버렸네요. 하나 더 뽑아볼게요. 이런 분위기로 차기작 계획이 있나요? 차기작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표지랑 제목까지 다 구상을 해놨고 글만 편집해서 사실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이 책이 그렇게 팔리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가지고 다음 책을 내기가 조금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미 그 위아파랑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재밌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툭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이걸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가지고 조금 계속 더 더뎌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 가수들이 정규 앨범 내는 거 고민하는 것처럼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채은님의 개인 작업도 늘 좀 궁금한 사람이라서 공동 작업물이 많으시니까 개인 작업도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보겠어요. 네.
자, 그럼 책 얘기는 조금 마무리를 하고 저도 이 책을 읽고 생각이 났던 친구한테 좀 편지를 써봤는데요. 살짝 읽고 전문은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를 읽어볼게요. 훗날 이 글을 다시 보았을 때는 부끄러운 기분만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문장이 책의 초반에 나오는데 그 말을 보자마자 너를 떠올렸어. 잘 모르지만 언젠간 너에게 쑥스러운 기분만 남으면 좋겠다고 빌었던 것 같거든. 무서운 말이지만 네가 세상에 있는 동안 반짝이는 네 시선들을 많이 남겨두었으면 좋겠어. 쑥스럽고 부끄러워하면서도 나처럼 너를 사랑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돌아보고 내가 이런 걸 쓰고 이런 걸 만들었네 싶더라도 그럼 그때 가서 배를 잡고 웃으면 되니까. 같이 웃어줄 테니까. 이런 편지의 일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미인이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블로그를 했다가 이제 닫았다가 약간 이런 친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엄청 반짝이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부끄러움이 참 커요. 부끄러움이나 이 책에도 사실 계속 나오는 어떤 정서인데 그 죄책감? 미안함? 이런 게 좀 커서 이거를 이제 발산하는 거에 좀 주저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깝다고 하면 괜찮나요? 전 좀 아까워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 편지를 썼고요. 전문은 좀 나중에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도 궁금해요. 네. 다음 그러면 책은 고르진 못했는데 네네네. 고르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편지다방은 이런 작은 출판사의 모든 책을 리뷰할 때까지 계속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절면 어떡해요? 다음 방송도 기대해주세요. 네, 3화에서 만나요. 안녕.